사이에 결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요. 별표하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필기를 좀 해보면 절정 사이에 결말이 삽입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굳이 절정 사이에 결말을 넣었을까? 라는 거죠. 그지? 그 의도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는 뭐냐? 그래서 결국 독자가 마지막 장면으로 읽게 되는 부분은 싸우는 부분이에요. 이 소설의 끝은 싸우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이들의 화해를 마지막 장면으로 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싸우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을까? 굳이 결말을 사이에 넣으면서까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화해라는 것이, 이 싸움이라는 것이 한 번의 완벽한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결말의 부분에 보여지는 어떤 화해가 일시적 화해라는 거.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들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또 봄이 될 때 또 이 싸움이 날 거고요. 장인은 또 올해 가을에 벼 잘 되면 성례시켜줄게 라고 달래지만 가을이 됐을 때 나의 말을 무시할 거고 또 결국은 안 시켜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마지막 장면이 싸우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해악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바짓가랑이 붙들고 싸우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긴장감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것도 보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볼게요. 올가을엔 꼭 성례시켜자.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받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야. 왠지 순진하네요. 그지? 어느 사람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주었지. 터진 몸으로 솜으로 쥐져주고 솜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응? 희연한 담배미야. 담배 한 범주 넣어주고. 그리고 올 가을에 꼭 성례시켜줄게. 아무 말 말고 가서 콩밭이나 얼른 가래 하고 등을 두들겨줄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빙장님 이제 아사씨는 안 그러겠어요. 이러면서 화해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들의 화해는 완벽한 화해가 아니라 일시적 화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절말 끝났고요. 다시 절정 부분으로 넘어가십니다. 아이놈아 나라나 장인님이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내 질렀어요. 놓긴, 자,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기 몇 번 쪽에 있냐면, 내가, 그지? 여기 맨 마지막에, 나애가 이번에는 장인님의 바짝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려 하고, 짓궂게 더 당겼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놔라. 여기서 할아버지는 뭐예요? 나를 장인이 할아버지라고 지칭한 거죠? 이 부분이 이 소설의 해악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할아버지가 해악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어디냐? 그냥 할아버지 찾으시면 안 되고요. 장인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지칭하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이 악다구니 같은 이 싸움 안에 있던 장모와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오죠. 자, 31번 달라볼게요. 나의 생각에 장모는 어차피 남편 편이니까 장인 편을 들 거고 그런데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야 할겠지라고 나는 생각했죠. 근데 뭐래요? 에구머니 이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길을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자, 나는 뭐야? 나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점순이가 누구의 편을 들죠? 장인의 편을 듭니다. 그지? 이것이 내가 생각지 못한 점순이의 행동이고요. 이것을 이 소설에서는 점순이의 이중적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점순이가 잘못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수염을 잡아채려 했으니까 난 시킨 대로 했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이 소설의 해학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점순이가 이중적 행동을 한 이유는 내가 점순이의 의도를 잘못 알아들었다고 보여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기운이 딱 꺾여서 나는 얼빠진 등신, 망연자실에 서 있는 거죠.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를 또 때립니다. 그지? 막 이런. 그러면서 이 자식! 장인님의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이것이 봄봄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자, 절정 속에서 작품, 자, 결말을 절정 속에 다 넣은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해악성, 긴장감,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겨서 17쪽 볼게요.
장인과 나의 하에, 자, 아까도 설명했죠. 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갈등은 일시적 갈등이다. 일시적 갈등 해소다. 그리고 장인과 나의 갈등은 지속될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할아버지 나라나 장인 나를 할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 소설의 가장 큰 해학적인 부분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순이가 이중적으로 행동한 이유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나가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순이의 이중적 행동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속담 찾아라 이런 것도 한창 문제에 잘 나왔어요. 팔이 안으로 오고 아빠 편을 들었다는 거죠. 가재는 개 편, 그지? 그러니까 혈육의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길 물쓰고 나를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 자, 점순이의 마음은 나도 모르겠다. 나는 믿었죠. 점순이가 내 편 들어줄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런 속담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학성을 유발한 요소, 이런 시험 문제 나오죠. 비속어, 존칭어, 이놈의 장인님, 재미키도 욕이죠. 그리고 언어위, 말장난치는 거, 욕필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어위 말장난치는 거 보시면 이런 것으로 말장난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문하고 바람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계절량이랑 양자, 양다리, 개다리 소반의 반. 그러니까 양반을 비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양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 것을 너무 말아서 시건방졌대요. 그리고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말장난친 겁니다. 등장인물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 막 치성의 순서가 바뀐다든지, 그죠? 그리고 남녀의 역할 정도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적극적이고 여자는 소극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어떤 일반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이 뒤바뀌었다. 오히려 남자인 나가 소극적이고, 자, 여자인 여성인 점순이가 적극적으로 사랑, 성례 요구를 더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비정상적인 활극이랑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 마지막에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지만 아빠 편을 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해학성을 강조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가 12번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요. 또 하나 이 작품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동백꽃도 보면 알겠지만 이 작품이 지금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중교 파트만 좀 나열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역순위적 구성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3년 7개월 전에 대릴 사이 계약을 맺고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작년 봄에 장인이 던졌어요. 내가 꾀병 알고비야 라고 이제 꾀병을 부리니까 장인이 돌을 던져서 내 발목을 삐게 하고요. 그리고 그저께 1차 충독질을 받고 내가 또 꾀병을 부리다가 구장을 만들어 가죠. 구장을 만들어 가서 뭉태가 충동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2차 충동질을 하고 활극을 벌인 다음에 자, 올 가을에 성례시켜줄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본범은 마무리 짓고요. 필기 열심히 해주시고 내용 파악 한 번만 더 해주세요.